이번 시간에는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첩의 원리의 개념. 두 번째, 전원과 전류원의 내부 저항. 세 번째,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 회로 해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입니다. 여러 개의 전원이 포함된 회로에서 어떤 회로의 전압과 전류는 각각의 전원만 작용할 때의 대수압이다. 두 번째, 특정 전원을 생략하면 내부 저항으로 변환해준다. 즉, 전압원은 단락을 하고요. 전류원은 개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 전원 중 각각의 전원만 동작한다는 가정 아래 해석하고 해석한 결과의 대수의 합으로 모든 전원이 동작할 경우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 개념이고요.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원이 여러 개 존재하는 회로를 해석하는데 필요하고요. 전원이 여러 개인 회로에서 어떤 요소의 전압과 전류는 각각의 전원만을 작용할 때의 대수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원만 동작한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경우에 전압과 전류를 계산한 뒤 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원은 내부 저항을 0으로 하기 위해 단락을 해주고요. 전류원은 내부 저항을 무한대로 해주기 위해 개방을 한다라는 것에 유념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해석을 위해서 직병렬의 전압과 전류 특성과 키르이호프의 전류 전압 법칙 등과 같은 물리적 개념과 해석법이 필요하고요. 복수의 전원이 존재하는 경우 노달 해석법이나 루프 해석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복수의 전원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첩의 원리는 복수의 전원이 존재하는 회로에서 각 전원의 영향을 각각 고려하여 회로를 해석한 뒤 이를 종합하여 전체 회로를 다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형성과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전원이 두 개가 있고 전압원이나 전류원 각각 하나씩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루프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루프를 기점으로 하는 중간에 저항이나 부하가 연계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전원이 존재하는 회로에서 하나의 전원만 남겨두고 다른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의 전원만 구성된 회로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복수의 전원이 있을 때는 하나의 전원을 없애고 하나의 전원이 단락 혹은 개방된 상태에서 회로를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전원에 대하여 반복한 뒤 각 요소의 전압과 전류를 대수적으로 합해서 회로를 해석하고요. 각 요소에서 강화되는 전압이나 흐르는 전류는 각 전원의 영향의 합이 되게 됩니다. 그림 4-10은
총 3개의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회로는 A라는 전류가 흐르고 B 회로에서는 B라는 전류가 흐를 때 C 회로에서는 A, B 중첩돼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의 전류만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는 2개의 전류가 동시에 인가되어 흐를 수 있는 회로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이 있을 경우 전화번과 전류원 중에 전화번은 일정 전압을 회로에 인가하는 전압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전압을 출력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단락회로로 구성한다. 그리고 전류원일 때는 회로에 일정 전류가 흐르도록 전압과는 무관하게 설정된 가상의 전원을 인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방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은 그림 4-11에 2개의 회로가 있습니다. 2개의 회로가 있는데 얘를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화번 자체를 없애주고 그 자리를 전부 단락을 시켜줍니다. 단락이라고 하면은 서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단락을 시켜줘서 회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류원일 때는 전류 자체는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전류원을 제거한 후에 그 자리를 이렇게 개방을 해줘서 회로를 해석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을 때 여기에서는 전화번과 전류원이 있고요. 각각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류는 I1과 I2로 흐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전류원을 없애줍니다. 전류원을 없애주고 그 자리를 개방을 해주게 되면은 B와 같은 회로가 되겠죠. B는 어떤 회로인가요? 전압원 5V를 갖고 저항 2개를 갖는 직렬 회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직렬 회로에 대한 공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전압, 전류 구한 후에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스텝은 전류원을 놔두고 전압원을 없애주는 겁니다. 전압원을 없앨 때는 단락을 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압원 있는 자리를 이와 같이 그냥 이어준 후에 회로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만 구하면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에 있어서는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고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을 해서 회로를 해석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 4-14의 회로를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해석하라. 여기에서는 전압원이 2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84V 그리고 21V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압원은 단락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A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쪽을 B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선
B 구간에 있는 21V를 없애고 단락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R2와 R3, R1이 연결되어 있는 직병렬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선 R2와 R3에 대해서 회로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회로 R2와 R3에 대한 병렬은 3 플러스 6, 3 곱하기 6 따라서 그거는 18이니까 2옴이 되네요. 2옴으로 우선을 계산을 해주고요. 저희가 배웠던 전압대 저항 B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 우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전압을 V1A라고 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전압이 흘러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기점을 V2A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V2A하고 V3A하고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V1A는 1A 대 V2A는 R1 대 병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계산했던 R2와 3의 병렬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1A 대 V2는 어떻게 되나요? V2는 84V에서 V1A가 빠진 만큼이겠죠. 마이너스 된 값이기 때문에 84 마이너스 V1A 이꼴 R1의 값은 12옴이었고요. 병렬로 구성된 R23의 값은 2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V1A의 값은 72V가 되고요. V2의 값은 비례식으로 나타내어져 있기 때문에 6배 차이가 나는 V2A 12V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V2A와 V3A는 동일하기 때문에 12V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B에 있는 전압원을 없애고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A 구간에 있는 전압원을 없애고 단락을 시킨 후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압원은 21V이고요. 그리고 회로가 저항 1과 저항 3이 병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항 1 대 3에 대한 병렬은 12 플러스 6, 12 곱하기 6 이렇게 되면은 이 합성 저항은 옴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식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화살표 방향이 파란색이 아닌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으로. 그리고 R3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R2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V to B는 B 대 V 3 B는 R2 대 R3. 여기에서도 V3B와 V3B와 V1B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V2B, V2B 대 V3는 뭡니까? V3는 V2에 의해 강화된 전압만 움직이기 때문에 21V 마이너스 V2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각 저항에 인가되는 것은 3 대 4가 되겠죠. 예. 이 부분이 (1과 3의)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V1B는 12V가 나오고요. V2B는 9V, 그리고 V3B는 12V. 예. V3하고 V1은 같은 전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의 전압을 구했는데, 우선 A 회로를 기점으로 A 회로에 있는 전압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전압이 흘러갔고요. 그리고 B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V1A하고 V1B는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V1은 V1A 마이너스 V1B가 되죠. V1A는 72V였고요. V1B는 12V였으니까 60V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V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V2도 A라는 회로에서 이렇게 인가가 됐고 B라는 회로에서도 이렇게 인가가 됐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V2A 마이너스 V2B는 V2A는 12V 그리고 V2B는 9V니까 3V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V3가 남았는데 V3는 A라는 회로에서 다음과 같이 전압이 흘렀고요. B 회로에서도 다음과 같이 전압이 흘렀기 때문에 얘네 둘은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V3A 플러스 V3B 12V와 12V를 더하면 24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전류죠. 전류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R1은 12옴분의 60V, 따라서 5A. I2는 3V분의 저항은 3옴, 그래서 1A. 마지막 I3는 6옴분의 24V죠. 6옴분의 24V, 따라서 4A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중첩의 원리를 전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